좋아요, 구독. 네, 그렇다면 이 중국의 자율주행 운전 기술력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그리고 또 전 세계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중국의 장쑤성에 있는 수조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지역이 전 세계의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그 가장 발달된 도시라고 합니다. 시내 고속철도 주변 그 한 29km 사방에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소형 버스와 관련된 실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00개 이상 기업들이 모여 있고요. 여기에 보면 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만드는 기업, 시뮬레이션을 테스트하는 기업, 통신망과 관련된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장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50여 종의 차량들이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뭐 도로나 인프라와 연계된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깔려 있는 상태고요. 뭐 자율주행 택시와 관련해서도 시험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깔린 웹을 통해서 언제든지 택시를 호출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개의 센서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내장된 택시들이 부를 때마다 항상 그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그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정해진 위치에서 손님들을 태울 수가 있고요. 또 상황을 인식하면서 본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들이 운전할 때와 비교해 보면 승차감에 별차가 없다고 하고요. 또 승차 전에 설정해둔 그 차내 온도뿐만 아니라 음악 선곡도 가능하기 때문에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갓길 정차를 피하기 위해서 차선 변경도 가능하고요. 우회전, 좌회전도 가능하고 각종 센서들이 주변의 그 차량이나 보행자 자동차를 좀 인식하는 기업도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방송에 오기 전에 이곳 상암동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하는 모습을 눈여겨봤습니다. 1시간 전에 봐왔는데요. 우리나라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갓길 정차에 여러 대가 서 있으니까 제대로 주차를 하지 못하고 약간 저기 혼선을 빚고 있는데 중국은 이것보다도 확실하게 여러 차가 있어도 중간에 정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술력이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구분이 상당히 편한데요. 지붕에 커다란 센서가 달려있는 차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보여집니다. 이용 시간은 아침 9시서부터 저녁 4시까지고요. 또 노선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승차 거리도 비교적 좀 짧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장 그 큰 문제점은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서 법규가 지금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다는데요. 작년 상반기에만 주행 테스트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18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시험 도로 내에서 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차량 소유자가 그 변성을 할지 아니면 관리자가 이와 관련된 변성을 할지 책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또 중국에서는 이 세계를 대표하는 뛰어난 IT 기업이 많잖아요. 현재 자율주행 분야를 선도하는 중국 내 기업은 또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현재 중국에서 그 기업들과 관련해서 현재 레벨 3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그 특정 구간에서 사람이 그 개입 없이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가 레벨 3인데 이런 레벨 3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업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되는데요.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범적인 그 주행 운전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배차 플랫폼인 그 아폴로를 통해서 이와 관련해서는 10여 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30개 도시로 확대시켜줄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표준 전지 팩을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전기 그 교환 스테이션이라든지 건전지 리스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길리 자동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고성능 컴퓨터와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는 알리바바가 제공하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이라든지 제조 라인과 관련된 협력은 길이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텐센트와 관련해서는 BMW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 4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레벨 4라는 것은 아무래도 PC 조작이나 게임, 독서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특정 구간을 재해놨을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레벨 5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레벨 5에 도전을 했을 경우에는 입력된 고정 및 그 지도뿐만 아니라 통신 사각 지역이 없는 그 자기 취기도 가능해야 되고요. 도로 위에 그 장애물과 관련된 센싱 문제라든지 방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검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배차 기업이 디디 추싱도 이에 뛰어들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5G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자율주행 그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들 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그 5G 기지국을 갖고 있는 통신 회사들도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중국에 뒤처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하루속히 빨리 기술력 격차를 좀 줄이는 작업들 또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다양한 기업들이 자율주행에 뛰어들면서 그만큼 앞으로 자율주행이 불러올 파급력도 엄청 커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중국의 자율주행 자동차와 경쟁해서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지 소개해 주시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14억 인구를 그 선점하기 위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가 대규모 투자들을 하고 있고요. 또 완전 자율주행을 실험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각 도시마다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또 인재도 풍부하고요. 또 엔지니어들이 가혹할 정도의 근무 환경도 인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중국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 또 인력적인 측면에서 선순환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들이 그동안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돼서 자체 조달이 필요하겠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표준화라든지 그리고 최적의 기술 파트너들을 조합시키는 문제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국보다는 상당히 좀 뒤쳐져 있는 면도 강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략적인 그 광물이죠. 리튬이라든지 코발트와 관련된 확보도 또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중국보다 좀 앞서 나간다는 점은 자동차 인텔리전스 콕핏이죠. 구성 요소라든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층이 젊어진다는 측면에서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상 업무를 차에서 한다든지 차 안에서 휴식 공간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이런 다채널 융합 인터넷 콕핏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중국보다는 상당히 좀 앞서가 있고요. 또 감성적인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탑승자들 같은 경우는 차 안에서 나만의 그 공간이 상당히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승용차에 탑승한 승객들에 대한 그 심박수, 상체 신호 같은 경우에도 이를 체크해서 미리 진단해 줄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차 안에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3D 멀티태스킹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좀 앞서 있고요.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승용차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그 디지털과 관련된 에콜로지 등의 기술력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좀 앞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레벨 5 이상의 그 고성능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고전력이라든지 리튬 이온 전지 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앞서 나간다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빨리 줄이고 우리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